세계 경제 초비상 이스라엘에 달렸다. 왜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13일 늦은 밤에 이란이 드론, 미사일 등 300기를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에 전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14일 새벽에 드론이나 미사일 99%를 요격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보복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양상은요 확 바뀔 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공격했던 것보다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요 아마 이란은요 또다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할 겁니다. 결국 보복과 재보복을 계속 반복하면서 5차 중동전쟁의 상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최악의 상황 저는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말입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몰려오는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스라엘 쪽에서는 다 막아냈습니다. 확실하게 막아냈어요. 99%를 막아냈다고 하니까 이게 막아낸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만 남은 건가요? 일단 현재까지는요 미국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한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요. 사실 네탄야후 총리는요 이렇게 공격이 시작이 될 때 곧바로 말입니다.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말린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이스라엘의 방어막은 공고했고 피해도 최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입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그것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공격이 됐는데도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과 함께 다 격추를 시켰어요. 참 어마어마한 방어막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언돔을 가지고는 단거리 미사일을 막아냈고요. 다윗의 돌팔매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막이 또 막아냈고요. 에로2라는 탄도미사일도 막아냈습니다. 현재는 에로3라고 아예 말입니다. 탄도미사일을 2000km니까 하늘 2000km 밖에서 다 없애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방어망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란의 공격도 말입니다. 사전에 미국 쪽에 제한돼서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흘러나와서 이스라엘도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방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면 말입니다. 피해가 없었어요. 거의. 민간인 소녀 중상 한 명 있을 뿐입니다. 자폭 드론이 170기, 순항미사일이 30기, 탄도미사일이 120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99%를 막아냈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었고 약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민간인 소녀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게 다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가 피해가 크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 공격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란은 더 이상 새로운 공격이 없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보복 공격을 그것도 대규모로 강행을 하고 전투기까지 파견을 시킨다면 아마도 말입니다. 그 전쟁의 양상은 굉장히 심각한 세계 경제의 파국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투기까지 파견을 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나마 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 지금 세계 전쟁 전문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공격을 이스라엘과 우방 미국이나 영국이 막아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로 된 것. 이것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야말로 보복의 재보복이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아마 다시 한번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요. 초긴장을 하면서 초비상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이란의 어떤 강경 대응, 이스라엘이 만약에 재공격을 한다면요. 이란은 100% 강경 대응을 할 겁니다. 그 강경 대응의 핵심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난리가 납니다.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다시 재보복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지금 나가거든요. 지금 세계 천연가스의 33.3%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요. 세계 석유의 16.7%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한국은 원유의 72%를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갔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떤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현재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산 서부 중진유는요. 지금 배럴당 85.66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가 안 올라간 거죠. 약간 올라간 거는 맞는데요. 연초 대비하면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쟁 전에 올라간 거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유가가 배럴당 92.81달러에서 3월 13일 겨우 말입니다. 2주 3주 지나고 나서 123.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렇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동의 위험은 미국이 이란도 압박하고 이스라엘도 압박하면서 지금 제어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예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올라갔거든요. 순식간에 123.7달러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물론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중 전부 다 시작이 돼요. 유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올라가겠죠.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시장에 어쨌든 세계 경제가 초비상까지는 안 가지만 세계 경제가 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연초 대비해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도요. 19%가 올랐고요. 두바이는 18.8%, 북해산 브렌트는 18.8%가 올랐거든요. 이것 말입니다. 이것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중동 전쟁이 격화가 되면 여기에서 팡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반응이 보복 공격을 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불안감도 크지만 그래도 제재 수위가 제재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재보복의 수위가 낮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세계 경제는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계속 쉬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핵심 어떤 전략, 이 전략이 결국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요. 우리 경제도 최악의 상황 분명히 벌어질 거고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가 꼬꾸라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유가가 100달러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0.3%포인트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말입니다. 경상수지는 305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거든요. 유가가 올라서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으면 우리 성장률은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만큼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씩 올라가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대한민국의 수출에 타격을 가져온다면 그나마 수출이 지금 대한민국은 버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입니다. 시장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초비상사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와 똑같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동의 전쟁이 결국 말입니다. 유가를 폭등을 시키고요. 세계 경제에 물가를 또 한 번 폭등을 시켜서 과거 오일 쇼크의 경험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와르르 무너지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와르르 같이 무너질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정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을 세우고요.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저는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오늘 시장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출렁거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내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